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김팔룡이야. 김팔룡. 내가 사실 이 캐스트를 작년에도 한번 좀 올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리뉴얼해서 한번 또 올려볼게. 김팔룡 아저씨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래. 자전거 그 업계라는 게 아니라 자전거 쪽 타는 분들한테. 쌤은 사실 뭐 자전거 그렇게 막 잘 타고 이러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주변에도 보면 요즘에 막 자전거에 푹 빠져가지고 막 자전거 막 되게 비싼 자전거 그치? 막 그런 거 타가지고 막 뭐 하나씩 막 부품하고 막 옷도 막 쫄쫄이 이상한 거 입고 막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이런 분 요즘 되게 많잖아. 그치? 근데 이 김팔룡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15년 전에 그 여러분 이제 대관령 꼭이 알아? 그 속초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거기 강릉 쪽이랑 속초 넘어가려면 지금은 뚫려가지고 쭉 가면 되는데 옛날에 쌤 어렸을 때는 말이야 그 대관령 꼭을 이렇게 넘어갔어야 됐어.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광주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강릉 쪽 가는 게 더 힘들었어. 왜냐면 막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그쪽으로 안 넘어도 되죠. 그냥 뚫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안 가는데 거기가 가끔 뭐 이렇게 운치를 느끼려고 넘어가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거기를 자전거 타고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대회래. 뭐 힐 클라잉 대회? 엄청 유명한 대회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와서 참여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선수들, 자전거 진짜 선수들도 와서 참여를 해서 한 뭐 진짜 1000명 넘게 참여한다 그러더라고. 1000명 넘게 참여해서 열리는 엄청 큰 대회고, 뭐 그 대회 막 할 때 보면 장관이야. 나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막 그 수많은 자전거들이 막 산을 쫙 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래. 어쨌건. 그럼 이제 봐봐. 선수도 참여하고, 외국에서 자전거 탄다는 사람도 막 참여하고 막 이런 대단한 대회인데, 거기서 어쨌건 우승하신 분이야. 그분이 김팔룡 아저씨야. 김팔룡 아저씨. 근데 왜 이 아저씨가 유명해졌었냐면, 이 아저씨가 봐봐. 보통 이제 그런 데 하면 어떨 것 같아? 선수들도 참여하고 외국에서 막 온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막 1000만 원짜리 넘는 막 그런 대단한 자전거에 막 장비부터 시작해서 옷도 막 쫄쫄이 막 비싼 거에 막 탁 이렇게 쫙 탈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저씨가 80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 사가지고 옷도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 나도 자전거 잘 모르겠는데 뭐 서킷이라 그래서 이렇게 페달에 딱 이게 발이 달라붙게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비싸대 장비에. 그래서 이게 막 돌릴 때 이게 빠지지 않게 딱 해가지고 해야지 더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그 아저씨는 그냥 운동화 신고 막 타가지고 1등 했어. 그래가지고 모두를 다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되게 당황하는 그런 대단한 그 이슈가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끝나가지고 막 대단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뭐냐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했던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래, 명언. 그 자전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이랬대. 써왔어. 뭐라냐면 그분이 자전거에 있어서 뭐라고? 장비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과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 우승하고 장비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과 체력. 왜냐면 말한 것처럼 이 아저씨 한 80만 원 넘는 중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거 그냥 운동화 신고 타가지고 우승했다며.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승하고 이분이 무슨 뭐 자전거 대회를 뭐 30개 정도를 다 석권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엄청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이래 하여튼. 근데 뭐 그분의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64년생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어쨌건 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망하셨대. 주식 투자. 여기서 갑자기 좀 새어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식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진짜 나 왜 그러면 수험생들 중에서도 보면 주식하고 막 이러대. 그리고 니네 또 대학 가고 나면은 이제 막 주식들 하고 이러는데 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쌤이 주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니? 일단 얘기할게. 주식을 막 하면 뭐 주식 코인이라 뭐 갑자기 말이 좀 새나간데 그런 거 하면 본업이 잘 안 돼. 자기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주식하면 계속 그거 쳐다봐.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 요동쳐.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자기 본업을 어떻게 열심히 해? 그러다가 망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너무 많이 봐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이런 말 하면 하는데 전문적으로 자기가 주식 쪽에 일을 해가지고 가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진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맞아. 알았어? 그냥 거기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어디가 오른데 뭐 넣고 막 혼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자기 본업에서 막 잘 나가면서 주식도 한다. 이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아니, 갑자기 아니, 알겠어요? 근데 내가 수험생이면 더 그렇지. 내가 좀 속상해서 그래. 수험생들 중에서 요즘 보면은 막 뭐 주식 자기 뭐 넣었어요. 한번 진짜 가슴에 손 얹고 봐봐. 그거 계속 쳐다본다?
근데 공부가 돼? 안 돼.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야. 요즘 대학생들 보면 엄청 주식들 많이들 하던데 보면 본업이 안 돼, 본업이. 알겠어? 자기 공부가 안 되고 자기 대학 생활이 안 돼. 그래서 감정이 막 요동치고 이러거든.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갑자기 지금 이건 뜬금없네, 이러고. 자, 이거 자, 어쨌건. 하여튼 그분도 주식 투자 망했대. 망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이제 나앉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다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막 집도 다 날라가고 막 완전히 이게 왜냐면 사람이 한번 뭐 하면 이렇게 정신 나가면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거기다 막 집어넣고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친구가 야야 너 어떡하니? 정신 차려. 이랬대. 그러면서 걔가 뭐라 하냐면 그 친구가 그랬대. 너 그럼 운동하고 좀 이렇게 정신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같은 거 타면 좋다고 추천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하나를 사서 집이 어디고 회사가 어디고 나한테 그건 제가 까먹었고 회사까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닌 거야. 자전거. 회사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 힘든 걸 풀기 위해서 막 저녁 되고 퇴근하고 나면 또 자전거 타고서 막 산을 계속 돌고 막 그랬대. 그분 말로는 매일 자전거 탔대 그냥. 그러니까 자전거를 계속 타니까 어떻게 됐겠어? 꾸준하게 매일 타니까 체력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갔겠지 뭐.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에 우승하고 한 말이 장비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 실력과 그다음에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 근데 이제 이게 왜 했느냐? 이 얘기는 이제 앞에 거 그냥 이렇게 한 얘기고. 내가 작년에 뭐가 조금 기억나냐면 작년 초쯤이었어.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학생이 수리논술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상담을 한다고. 그렇게 보니까 얘가 이제 나이 든 애야. 뭐냐면 현역 시절엔 그때 가영 나영 시절 그때 가영 1등급 받았던 애. 1등급. 엄청 잘하는 애죠. 엄청 잘하는 애야. 걔가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어. 근데 연구대 정도 다니는 것 같아. 느낌에. 근데 그 학생이 다시 수능 봐가지고 의대 가야지 하고서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보러 왔나 봐. 근데 그 수리논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쌤, 제가 그래도 가영 1등급이었고 저 수학 되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딱 6월 모의평가가 끝났을 땐가 그런 것 같아 느낌에. 작년 6월 모의평가 어려웠거든 되게. 쌤, 저 2등급 떴어요 이러는 거야. 저 완전 멘붕이에요. 저 그래도 수학만큼은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막 이래.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옛날 가영 시절 공부할 때만 해도 개념 딱 잡고 기출 쫙 위주로 열심히 쫙 하면 적어도 2등급에서 1등급 꼬다리까지 쫙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시절에는 30문제 중에 28문제는 진짜 기출에서 뻔히 딱 나왔고 2문제 정도가 진짜 슈퍼킬러로 막 나왔는데 그 킬러는 어렵지만 또 그 킬러가 무슨 독특하고 막 낯설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거였지. 그러니까 그걸 또 막 뚫어내고 막 그런 뭐가 있었는데 이게 수능을 보러 왔는데 입시가 완전 바뀌었어요. 문항들이 기출에서 보던 문항이 없고 다 희한한 게 나오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이건가 하고 해봤더니 그게 또 아니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또 나중에 틀려가지고 해설 강의 보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속상해요 이러면서 막 그 상담을 하더라고. 근데 작년이라 그랬어. 작년 쌤도 그 말에 공감했어. 작년까지 입시가 좀 이상해졌었지. 뭐가 이상했냐면 킬러 문항이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실제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어려운 문항이 없어지고 나머지 문항들을 가지고 변별을 한다 보니까 준킬러 문항이라는 게 소위 많이 생겼어. 근데 또 준킬러가 생겼는데 들어봐. 그 학생들이 언제 어렵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냐면 진짜 킬러 문제 나오면 어렵겠지. 근데 이건 내지 말래.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낯선 문항. 똑같은 건데 낯설어. 그럼 애들이 좀 잘 못 푼대. 또 복잡한 문항. 막 복잡해. 연산이 막 짜증나. 이러면 또 잘 못 푼대.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다 어떻게 배치했냐면 복잡한 문항, 낯선 문항.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6월 모의평가까지의 주류를 이뤘어.
그러니까 옛날 가형 1등급 받았던 앤데 얘가 약간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막 이거 어떡해요? 막 이랬지. 근데 작년 9월 모의평가가 좀 쉽게 나오더니 작년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올해 2028 수능 예시문항이 탁 나왔는데 2028 수능 예시문항 꼭 풀어보세요. 쌤이 다 정리해놨어. 쌤 페이지 가면 2028 예시문항 아예 내가 딱 정리해놓은 거 있어. 아예 강의로 교재 파일 뭐 다 프린트로 뽑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꼭 봐. 그것만큼은. 그 썰강생들도 가서 꼭 봐요. 했죠? 네, 자, 근데 어저 2028 수능 예시문항이 탁 나왔는데 평권에서 어찌 보면 올해 제일 먼저 내놓은 거지. 복잡한 문항이 없어지고 다시 옛날처럼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야 막 이랬거든 옛날에. 그래서 연산보다는 좀 생각하는 거, 발문을 좀 오랫동안 하나하나 문장 끊어가면서 생각하는 이런 게 원래 수능 문제였는데 다시 기출 위주의 그런 문항들로 바뀌게 되고 뭐 그리고 또 옛날에 있었던 문항도 막 부활했죠. 그쵸? 뭐 빈칸 추론 문항, 기억 니은 디귿 문항 이런 거. 오 그랬네 라고 해서 2028 때 야 이거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6월 모의평가가 그 기조가 유지되고 9월 모의평가도 그 기조가 유지됐어. 그래서 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지금 평가원 문제가 작년까지는 예측 불가능해.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 이렇게 말할게. 장비빨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 했었지. 지금 자전거 김팔룡 아저씨로 대입해보면 장비빨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대단한 엔제, 대단한 무슨 컨텐츠들, 그 다음에 뭐 독특한 뭐 그러면서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작년까지 그러니까 막 진짜 대치동이 난리 난 거 아니야. 대치동에 뭐 소위 좋다는 컨텐츠 구하려고 난리를 친 거 아니야. 낯선 문항, 더 독특하고 더 대단한 거에 대한 연습들 그 난리를 친 거잖아. 그치?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 다시 기출 위주로 좀 바뀌었어. 그래서 9평 이후에 그 방향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9평 이후에 너네도 느낄 거고 주변도 봐봐. 뭐 이런 말 하는데 막 원래 사실 작년 같으면 딱 이맘때 뭐 했어 다들? 모의고사에 엔제 열풍이었지. 엔제 뭔가 낯선 문항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엔제 봐야 돼. 뭔가 독특한 거 새로운 거 봐야 돼 하면서 다 거기에 막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아니라 어때? 야 그래 9평도 보고 6평도 보니까 다 기출이야. 기출 학습 똑바로 해야 돼. 기출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하면서 어때? 뭐 이런 말 하는데 쌤 기출 백제도 막 불티나게 아이들 기출 백제 하면서 막 모으려고 또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제가 지금 이제 완강을 시켰는데 올해 기출 총정리 막 그냥 너무 많이 와서 막 찾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정확한 그 김팔룡 아저씨 말이 딱 맞을 것 같아. 장비빨이 아니라 뭔가 뭐 대단한 컨텐츠래. 뭐 시크릿 컨텐츠래. 이 컨텐츠를 꼭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좋은 거래. 다른 거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과 체력이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기본에 충실. 그렇지? 기본 개념학습. 개념학습을 당연히 탄탄히 하셔야 돼요. 개념학습이 탄탄히 돼 있어야 내가 그 다음 기출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모의고사를 보고 엔제를 보고 할 때 그 내용들이 요 개념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연결이 막 돼야 실력이 오르는 거지. 그냥 개념 공식 정도 또는 개념학습 그래 꼼꼼히 했겠지. 근데 언제 했어? 봄에. 지금 어때? 계속 문제풀이만 하면서 뭔가 이러면 안 돼. 그때 가장 좋은 게 불직파. 네, 광고 잠깐 했고. 자, 어쨌건 불직파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총정리하고 다들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총정리하면서 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그와 동시에 기출 분석. 그렇지? 기출 문제들. 그러면 또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 저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 말이 많지만 결국엔 말이야. 그냥 이게 되면 돼. 그 기출 문제를 딱 펴서 다시 풀어봐 했을 때 야, 이거요? 이렇게 풀면 돼. 결국 그게 되면 돼. 뭐 말 많게 뭐 여기서 뭘 써내 다 됐고요. 결국에 그 문제를 다시 줘서 야 풀어봐 했을 때 이거 이렇게 자기가 풀 줄 알면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다 머릿속에 정리가 알아서 돼. 너무 오버하지 마. 알았어? 실력과 체력을 갖추면 되는 거야.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김팔룡 아저씨처럼. 그리고
진짜 9평 이후에 이제 요거는 조금 사라진 것 같지. 어때? 9평 전까지 뭐 어땠니? 좀 전에 말했지만 장비빨에 집착했지. 아, 어떤 컨텐츠. 요 엔제는 꼭 풀어야 된대. 야, 이게 퀄리티가 좋대. 요 모의고사도 어떻대? 이것도, 야, 기출마저도 요 기출 강의가 좋을까? 저 기출 강의가 좋을까? 이게 괜찮아? 근데 한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9평 끝나고 이제 좀 정신 차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혹시 못 차렸다면, 아직도 혹시 컨텐츠에 집착하고, 강의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비빨에 집착하고 계시다면, 결국엔 내가 성적이 오르려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아? 게다가 또 너무 땡큐에게 작년과 다르게 기조가 결국에 개념과 기출을 탄탄하게 잘 다진다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찬스와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쵸?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불측파를 할까? 기출백제를 할까? 올기출.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래. 강의라는 건 내 귀에 잘 들려야 돼. 내 귀에.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의를 듣는데 재밌고 신나게 들어야 돼. 강의를 들을 거면. 강의를 듣는데 막 부담되고 현타 오고 듣고 나면 막 기빨리고 막 이거 어떡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계속 돌려봐야 되고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딴 생각이 자꾸 나죠.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지루하니까.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잠깐만 뭔 소리야. 그럼 다시 또 앞으로 돌려서 또 이래 들어요. 강의 하나 들으려면 막 힘이 빠지고 기가 빨려. 그럼 일단 너랑 안 맞는 강의야. 알았어? 강의는 잘 들려야 돼. 재밌게. 지금 이 캐스트 어때? 잘 들리지? 너희들 잘 맞는 거야, 너랑 나랑. 알았어? 이렇게 잘 맞아야 된다고. 빠바박 들려야 돼. 강의가 들려야 돼. 일단 잘 들려야지. 그치? 잘 들리고. 그 다음, 그걸 들었으면 잘 이해했잖아. 그럼 내가 앞에서도 계속 떠들었지만 뭐야? 암기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해했으면 암기해야 돼. 그걸 암기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어. 알겠어? 오를 수밖에 없어. 벌써도 내가 이해하고 암기를 막 강조했을 때 이제 9평 끝나고 지금 보면 DM, 카톡 이런 거에 많이 와 이제. 수강평도 마찬가지. 쌤, 이제야 9평 이후에 제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네요. 이전까진 장비빨에 말 그대로 컨텐츠에 뭐 이걸 들을까 저걸 들을까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 이런 거에 집착을 했는데 결국에는 쌤 말대로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네요. 내 머릿속에. 그럼 잘 들리는 선생님 강의 들어가면서 신나게 기출 분석하고 신나게 불측파로 개념 총정리한 다음에 그걸 내가 다시 복습해서 내 머릿속에 탁 넣으니까 실력이 늘어요. 모의고사를 봐도 확실히 내 실력이 늘었고 확실히 잘 풀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분위기대로 수능 때까지 간다면 반드시 커아 찍고 반드시 슈퍼초보 대박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고 기대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알겠어? 자, 어쨌건 요 캐스트가 올라오는 요 시점에 48일이죠. 지금 찍는 건 쌤이 49일이거든. D-.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거니까 D-48. 48에 요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올라갈 건데. 48일 적지 않아. 아니 누가 내 메가 캐스트 댓글에 요 전 캐스트에 그런 말을 해놨더라. 48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생각해보니 그래. 쌤이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면서 이슈를 만든다고 막 한 게 100일이야. 그치? D-100일 날 100일 이벤트로 니네한테 빨간 머리로 내가 등장해 이러면서 내가 했어. 나도 이 빨간 머리로 다닌 지 벌써 50일이 넘었더라. 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빨간 머리인 것 같고 니네 봐봐 내 영상 까만 머리 보면 어색하지. 나도 어색해. 나도 내가 이제 빨간 머리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야. 그만큼이나 남았어. 나 빨간 머리 염색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건 뻥이겠지만 지금 되게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48일 적지 않아. 아직 아주 많이 남았어. 우리 장비빨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도 장비빨에 집착하면 안 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만합시다. 그건 야제 3월달이나 하는 얘기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구나. 나한테 잘 들리는 강의가 중요하구나. 제가 이게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걔한테 그게 잘 맞았나 보지. 너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한테 맞는 잘 들리는 강의로 잘 정리해서 기출, 개념 다
확실하게 탄탄하게 다져서 성적 올리면 되지. 오케이? 잠깐 광고하면 아직도 불칙파, 기출백제, 올해 기출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불칙파라는 건 총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총정리할 때 성적이 팍 오르는 거야. 우리가 내신 볼 때 내신 보기 전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걸 총정리할 때 벼락치기 되면서 성적이 오르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야. 그걸 꼭 하셔야 돼. 그리고 기출은 쌤이 컴팩트하게 그러나 꼭 봐야 되는 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잘하는 이 슈퍼 초 강의력으로 니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올해 기출 총정리 그 다음에 저기 기출 백제 쌤이랑 또 믿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대부분 지금 달리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또 혹시 갸우뚱하면서 이게 맞나 이제 그만 장비빨에 집착하시고 진짜 그렇다고 김성훈 장비가 꽂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약간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 약간 또 생각해보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좋은 거예요. 자 갑자기 자 어쨌건 여러분 성적 팍팍 올려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남은 우리 48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요. 다음 캐스트는 지금 아주 준비하고 있어. 다음 캐스트에 만나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